그래서 요거 일단 요 가우스편 보라색으로 색깔 예쁘게 나왔죠. 가우스편으로 이름이 지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차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는 보로노이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그 다각형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우리 최단 거리, 그러니까 최단 그 거리에서 내가 이제 그 지역의 범위, 요 다각형 그리는 것들, 그래서 가까운 경찰서가 어딜까, 경찰서나 소방서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 집 기준에서 이제 구분을 지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고요. 두 번째는 쌓기나무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수학사랑 하셨던 그 제품 쓰셨던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쌓기나무 들어가고, 세 번째는 이제 무엇이 똑같을까라고 해서 이제 대칭을 주제로 이렇게 나비가 대표적으로 대칭 모양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걸로 저희가 또 교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마지막 주차는 교구가 없습니다. 교구 없으니까 뭐 교구 없나요? 라고 문의 안 하셔야 돼요. 교재에 다 있어요. 스토크이기 때문에 굳이 교재가 필요 없죠. 그래서 스토크 활동이 지금 교재에 다 들어있고요. 제가 그래서 별도로 또 그 활동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저학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도 이거 찾는데 꽤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학년이 할 수 있는 스토크 활동지는 제가 따로 공통 이거는 출력해서 나가진 않을 거고요. 그냥 카페에 올려놓을 거예요. 자료실에만 올려놓을 거니까 뭐 애들 스토크 굳이 뭐 지면으로 풀어도 되지만 비대면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화면에서 아이들하고 주석 다르면서 풀 수 있게 해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4주차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1주차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까운 경찰서가 어디일까라고 해서 이제 보로노이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1인 패킹해서 요거 테이프 은색으로 된 거 5개, 그다음에 여기 끈 하나, 그다음에 기름종이 같은 거 하나 뜯으시면은 이렇게 기름종이 같은 거 한 장 불투명한 거 있고요. 그다음에 필름지, OH 필름지 이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걸이를 만드는 거 완성이 되는 요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빛을 받으면 이렇게 되게 알록달록하게 예쁜 색깔로 변하죠. 조명이. 이거 생각보다 애들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되게 신기하게 보거든요. 이게 조명에 따라서 빛이 각도가, 그 원리는 뒤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요렇게 구멍 뚫린 요거만 있으면 돼요. 아이들 중에 만약에 이게 떨어져 나가서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요 은박 요게 5개인데 간혹 4개가 들어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카톡 창에 올리긴 그 포장하시는 알바를 구한다고 올리긴 했지만, 이게 사람이 다 한 장씩 해서 넣다 보니까 혹시라도 4장이 들어가 있으면 자를 때 크게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크게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통 안에 넣으시면 오히려, 그러니까 좀 수량이 적어도 상관없는데 아이들이 뭐 오밀조밀하게 했다고 뒤에서처럼 이렇게 많이 자르면 자를수록 이제 더 오밀조밀하게 꽉꽉꽉 채워지니까 빈 공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 혹시라도 없으면 뭐 못하는 게 아니니까 4개만 있어도 충분히 만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조금 대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한 장을 빠뜨린 거는 잘못한 거지만 그렇다고 한 장 때문에 택배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4장으로도 충분히 얘는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얘가 완성된 모양이에요. 완성된 모양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그 원리로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평면 위에 여러 점을 이렇게 딱딱딱 찍어서 이렇게 찍은 다음에 얘를 이제 선을 이제 이렇게 선을 딱 가까운 거리로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삼각형이 나오고요. 여기서 중심을 기준으로 2등변 딱 되죠. 여기서 이렇게 선을 긋고, 여기서도 중심에서 선을 그어 올리고, 여기서도 중심에서 선을 그어 올려서 이렇게 확장을 하면은, 확장을 해서 또 여기 점도 또 있겠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어서 여기서 2등변 선 긋고,
여기도 선 그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을 만든 다음에 그 선들을 이으면 다각형이 나오는데 그게 가장 가까운 점들의 구역이 만들어지는 그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거를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뒤에서 조금 활동할 수 있는 걸로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각형을 분할시킨 그림이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활용되는지를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 원리들, 보로노의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요것들 있는데 그려보셔도 되고 제가 그리는 영상 넣어놨거든요. 간단하게 점 4개로 내가 그 영역을 다각형을 어떻게 만드는지의 과정이 영상에 올라와 있길래 그것도 같이 탑재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런 원리로 다각형을 만들 수 있고 이래서 요 내부에 있는 그 점들은 어느 곳에서도 내가 그 속에 있는 그 거리가 다 가깝다라는 거 그러니까 최단 거리를 만들 때 우리가 이런 거를 사용한다라는 거를 그 원리만 그냥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 보로노이가 어디에서 주로 사용되냐 뭐 당연히 건축물에는 좀 아름답게 꾸밀 수 있으니까 건축물에서도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 우리 소방서 경찰서 이런 뭐 동사무소 이런 구획을 나누는 그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 집에 내가 그 지금 뭐 제가 사는 데가 용인인데 용인 어디에 동사무소가 내가 왜 그 동사무소에 속하게 되는지는 그 그림을 그려서 그 구획을 이 다각형 기준으로 나누면 아 내가 그래서 여기 이 위치에 살기 때문에 이 동사무소가 우리 집에서 내가 관할하는 그 지역이 되는구나 그런 거를 공공기관이 그런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기린의 얼룩 무늬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보로노이 다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과학적으로는 뭐 분자를 이루는 원자 중심에 점을 찍어서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주면 단백질의 분자 구조도 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장애물을 피하거나 동선을 짤 때, 그다음에 우리 최단경로 알려준 GPS도 이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 구역과 이 구역과 이 구역을 가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실까요? 혹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막 영상을 봤는데 코로나 백신 그 밀접 접촉자 있죠. 그 접촉자를 찾는데 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원리를 이용을 한대요. 그래서 그 접촉한 사람들 기준으로 이 선을 그어서 그 거리와 생성점들을 가지고 거리를 그해서 그 구역의 그 한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문자가 가는 거래요. 그래서 가장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곳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코로나의 밀접 접촉자를 찾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거는 치킨 배달. 우리 집 주변에 교촌 치킨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곳에서 다 우리 집으로 배달을 오지 않잖아요. 한 군데만 딱 정해져서 오잖아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내 지역에 어디에서 이어지는지를 확인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추가 활동하는 거를 제가 따로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피자집이 3군데가 있어요. 도미노 피자가 이렇게 3군데가 있고 내 집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이등변 선을 그어서 이렇게 딱 구획을 지으면 이 A, B, C 중에서 우리 집으로 배달 오는 피자집은 어디일까? 뭐 이런 것들 아이들하고 좀 그려보면서 뭐 학교를 기준으로 해보셔야 되죠. 뭐 학교가 좀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대면으로 하면 다 자기 집 주변으로 하긴 좀 어려우니까 만약에 대면 수업을 하실 때 뭐 미리 이런 지도 네이버 지도에 학교를 중심으로 내가 뭐 이 학교를 가는지 저 학교를 가는지 이것도 다 그런 기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집 뭐 피자 배달이라든지 치킨 배달이 어느 점에서 우리 집에 또 배달을 오는지를 그 원리를 이제 아이들하고 해보시면 그려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저도 러닝 이거 아이스하고 수업을 하는데 원래는 수업을 안 했는데 수업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저도 이제 해야 이제 이거를 좀 재밌게 더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찾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수업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번 달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치킨집이나 피자집이 배달이 올까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조금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거 건축물에도 이렇게 사용을 한대요. 기둥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우리 아파트나 집에 약간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 기둥을 어디에 세워야 되는지도 이제 이런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보르노의 다거킹이라는 그 원리를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하는 이 그 실생활에서 되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을 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준비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첫 주, 지금 저희가 분기 바뀌는 주에 첫 주에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준비물을 미리 공지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요거를 뭐 2주 차나 3주 차에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미리 좀 사전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공지를 해야 되는 시간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보시면 사인펜, 매직이나 네임펜이 필요한데, 제가 색칠을 해보니까 네임펜보다는 이런 매직이 좀 더 편하더라고요. 매직이 아무래도 색칠하기가 훨씬 더 빨리 색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보통 수학 선생님들이 필수품들이 있더라고요. 그 색연필, 그다음에 매직, 그다음에 사인펜, 이게 기본적으로 다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이거 준비를 했거든요. 저도 필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왜그 교구 수학은 아무래도 색칠하는 것들이 조금 있어서 얘는 그냥 그 수성 사인펜 안 돼요. 반드시 유성 매직이나 네임펜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위도 필요하고 테이프, 요거 테이프도 필요해요. 투명 테이프 필요하니까 풀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투명 테이프 필요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만드는 과정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OH 필름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필름을 어디다 던졌어요? 이 기름 종이는 나중에 쓰는 거고요. 요 투명 필름이 OH 필름인데 여기에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보르노의 다각형을 그리는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려보자 하면 이제 어렵죠. 그 대부분 뭐 우리가 이 원리를 알려고 뭐 이걸 파헤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잘 그려봐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뒤편에 보시면은 있어요. 이렇게 뒤편에 저희가 대고 그릴 수 있게 미리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려놔서 바로 대면에 사이즈 맞거든요. 그래서 이 투명 필름지를 그 위에 놓은 다음에 막 밀려 나갈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에 그 위에다가 빈 공간 이렇게 테이프 살짝 붙였거든요. 이렇게 테이프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미끄러지지 않게 그냥 이렇게 달려놨고, 그다음에 검은색 매직으로 이렇게 그 그림을 쭉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대고 그냥 그리면 되니까 이건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선과 점을 유성펜으로 검은색으로 쭉 그려준 다음에 그냥 하셔도 돼요. 검은색만 해서 완성을 시켜도 되고요. 뭐 애들이 저 이 색깔 없어요, 뭐 무슨 색깔 없어 이러잖아요. 근데 색깔이 없으면 되게 은은한 그 은색빛이 나고요. 색깔이 들어가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니까, 그 차이니까 굳이 막, 저는 색깔 없는 것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완성이 되면 다 색칠을 하는데 겹치지 않게, 우리 사색지도 그리듯이 색깔 서로 겹치지 않게 그냥 파란색 했으면 옆에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지금 보시면 색칠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네임펜보다는 유성펜이 좀 편한 거예요. 만약에 대면으로 하신 선생님들은 좀 미리 준비를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이 안 갖고 온 애들 분명히 있을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전 색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거는 완성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색칠까지 이제 끝나면 이제 우리가 이거 얘네들 접히는 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작은 육각형 여기 뒷면에 풀칠을 다 칠해 주신 다음에, 풀로 해도 되고요. 저는 양면 테이프 그냥 테이프 붙였거든요. 이렇게 이 종이를 그 뒷면 쪽에다가 이제 크기에 맞게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그냥 테이프로 붙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안쪽에 들어갈 거니까 테이프 붙이신 다음에 접어주시고요. 반대쪽에는 내가 지금 그린 그림을 안에 붙여주셔도 되고, 저는 일부러 그냥 밖에 뺐거든요. 좀 지저분하긴 해도 애들도 뭐 그래서 그냥 밖으로 붙여도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편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붙여주신 다음에 이제 그냥 끼워주시면 돼요.
조립도 맞게 그냥 조립해서 완성시켜 주시고, 혹시 이게 빠지진 않더라고요. 저도 하니까 뭐 이 끼우는 게 헐거워지지 않아서 크게 상관없는데, 그래도 뭐 애들 뭐 좀 그러시면은 테이프 붙여서 완성해 주셔도 돼요. 테이프 붙인 다음에 이렇게 상자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목걸이는 저는 안 끼웠거든요. 끈을. 근데 안 끼우니까 더 이쁘긴 한데, 왜냐면 어차피 이가 빛을 받아야 예쁘게 보이는 거라서 안 끼우니까 더 예쁘긴 한데, 뭐 끼워주시는 선생님들이 끼워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은색 요 띠가 있잖아요. 요거는 기준이 없어요. 그냥 요 큰 거를 그 안에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잘라서, 아무래도 잘라서 넣으면 여기에 보이시는 조그만 요 물방울들이 있고 큰 물방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조금 뭐 이 정도 이렇게 사이즈로 선생님들이 애들이 그냥 자유롭게 자르게 해주시는데, 너무 잘게 자르면, 이게 4등분을 자르면 물방울이 잘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최대 2등분에서 3등분 정도로 잘라서 아이들이 해줄 수 있게 해주시고, 요 끝부분은 이제 테이프로 이렇게 고정을 해서 이렇게 물방울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테이프 붙이면 바로 되니까 그냥 테이프해서 매듭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냥 이 모양을 만들어서 그 상자 안에 그냥 넣어 주시면 돼요. 여러 개 만든 거를 지금 저 같은 경우도 테이프 엄청 잘 붙였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끼워서 넣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잘라서 만든 거를 그냥 또 맞게 아무렇게나 그냥 끼워 넣으셔야 돼요.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끼워서 넣은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뚜껑을 닫아주시면 여기 완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뚜껑을 닫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고요. 얘네들은 그냥 어두운 데서 봐도 약간 보이긴 하지만, 내가 이제 형광등이나 이런 내 카메라, 제가 여기 조명이 있는데 꺼서 조명에다가 딱 쏘면은, 조명 있는 쪽에다가 카메라가 안 맞죠? 이렇게 지금 제 스탠드 조명인데 여기다 이렇게 비추면은 훨씬 더 예쁜 색깔이, 지금 제 조명이 주황색이라서 아마 약간 주황색으로 보일 텐데, 형광등에다가 비추시면은, 각 집에서는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다 형광등이 있고, 교실에서는 창문 밖에 햇빛이 있잖아요. 햇빛이 있을 때 제일 이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추면은 되게 예쁜 이런 조명 같은 보호누이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또 색칠을 만약에 굳이 안 하시면 약간 은은한 빛의 은색빛의 보로노이 조명 스탠드 같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색깔을 칠하면 알록달록한 모양으로 이제 빛상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그 영상이에요. 그 4개를 가지고 어떻게 찍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A4 용지 있으면 얘들끼리 그려서 이런 식으로 구역을, 뭐 우리 왜 땅 나누기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뭐 이렇게 나누는 것들도 이렇게 해볼 수 있으니까, 이런 보로노이를 그려보는 이제 그 기본적인 방법이 이제 영상이 있어서 제가 이걸 하나 넣었고요. 얘는 제가 영상을 찾았는데 진짜 영상이 없고, 너무 어려운 그 삼각형에 대한 원리, 뭐 외심과 내심을 합쳐서 뭐 이런 영상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보면 애들 2분기 처음 신청했는데 막 이런 수업하면 저 그만둘게 하고 수강 취소날 것 같아서 그 영상 다 빼고, 영상 없어도 그냥 이렇게 빛 조명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애들 예뻐할 것 같아서 그 영상을 최대한 없앴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제가 그 보로노이로 그럼 재밌게 좀 이런 뭐 이렇게 구역을 나누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 막 찾다가 인스타에 보로노이라고 쳤더니 어떤 엄마가 엄마표 수학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이걸 했더라고요.
저희가 되게 많이 하는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M&Ms를 이렇게 딱딱딱딱 올려놓은 다음에 접시에 이렇게 물을 놓으니까 이제 이런 구역들이 생겨요. 근데 이게 지금 보로노이가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예쁘잖아요. 예쁘고 이제 내가 만든 거라 이런 식으로 색이 퍼지면서 구역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이 있길래 사진이 있길래 이런 걸로 이제 아이들하고 좀 이건 물론 비대면은 못 하겠죠. 근데 대면에서는 선생님이 한 봉지만 가져와서 모든 별로 이렇게 해보셔도 좋아서 저희 아들이 또 5학년에서 용액에 대해서 과학 시간 배우면서 이거를 그 주에 그걸 했더라고요. 제가 이거 준비하는 주였고 저희 아들 걸 봤는데 완전 개판이 됐죠. 색깔이 정말 노란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좀 다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침에 입고 저도 지금 오자마자 한번 해봤는데 제 거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저는 색 많이 안 넣었더니 지금 구역이 크게 되진 않았는데 좀 그 뭐야 M&Ms를 한 6, 7개를 좀 좁게 하면 요 모양처럼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역을 정할 수 있어라는 거를 좀 그냥 그 구역을 나누는 거 이런 모양이 다각형이 생겨 뭐 이런 걸로 조금 이렇게 접근해서 아이들하고 그냥 재밌게 조금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비춰보고 모양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 활동도 좀 하시면 되고 움직일 때마다 당연히 색깔이 다양하게 보이겠죠. 우리 조명도 이렇게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약간씩 다르게 보이고 모양도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이제 저는 이렇게 과학이랑 좀 섞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빛이 내 눈에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거 거울에 이제 이 안에 은색이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사를 해서 지금 이게 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성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근데 이거 애들 생각보다 이 빛에 관련된 것도 잘 알거든요. 빛은 3가지의 성질이 있는데 직진하는 거, 반사하는 거, 굴절하는 게 있어요. 직진을 해서 생기는 게 있죠. 우리 작년에 해봤던 것 중에 그림자. 빛은 직진을 해야 되는데 장애물이 생기면 직진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뒷면은 그림자가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반사는 대표적인 게 거울이죠. 그래서 반사해서 그게 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광원이 없는 물체가 반사를 해서 내 눈에 보이게 해주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3번째 굴절은 렌즈죠. 우리 렌즈를 통과하면 빛이 이렇게 프리즘 꺾여서 가시광선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보로노의 다각형을 만약에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빛의 반사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볼 수 있는 거다라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보로노의 빛상자는 이 3개의 원리 중에 빛의 3가지 원리 중에 빛의 반사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거를 볼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얘는 그냥 하지 마세요. 델론의 삼각 분할은 그래서 이거를 공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건축물이나 뭐 아까 뭐 얘기하는 그 우리 밀접 접촉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단순한 보로노의 다이어그램뿐만 아니라 요거까지 이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찾는 건데 이것까지 설명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그냥 그 원리로 한 거였고 보로노이를 치면 전부 다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삼각형 외심이 오고 막 그런 게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역을 딴 게 이제 그 보로노이 다각형을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다라는 것만 그냥 아이들하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원리죠. 우리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빈칸에 알맞은 거 퀴즈 이제 답 경계선과 뭐 생성점과 이런 것들 해주시고 생활 속의 보로노의 다이어그램 사용된 곳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1주차가 추가 활동이 없네요. 1주차는 추가 활동이 없어서 저는 이제 요 스케치즈나 그림 한번 내가 직접 그려보고 그 이제 우리 집 주변에 뭐 그런 뭐 배달하는 업체들이 뭐 배달의 민족에 나한테 어플이 뜨잖아요. 어플에 내가 가장 가까운 음식점들이 리스트가 쫙 뜨는 게 그게 이제 그 원리라는 거 그런 거니까 그런 걸로 저는 이제 활동을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번에 너무 바빠가지고 교과 자료 아직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업 지금 제일 빨리 들어가시는 분이 다음 주 월요일인데 그 전까지는 해서 올릴게요. 그래서 교과 자료는 아직 못 만들었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1주차는 이거 만드는 시간 생각하시고 아이들 이제 색칠도 해야 되고 요거 물방울 잘라서 테이프 붙여야 되고 뭐 이런 작업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 거 시간 배분 좀 하셔가지고 활동하는 수업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주차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주차. 2주차는 뭐 워낙에 할 게 많은 차트고 제가 또 많이 넣어놨어요. 소마큐브로 활동할 수 있는 거는 워낙 많이 있죠. 그래서 사키나무고 요거 우리 있는 거 이거 사키나무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악마 큐브 만들었잖아요. 추가적으로 악마 큐브까지 완성을 해서 활동을 더 해볼 수 있어서 저는 이거는 충분히 시간 소요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목은 벗어날 수 없어입니다. 정육면체 배우는데 이론 내용 많이 어려워요. 6학년 부피가 나와서 앞부분에 그냥 입체 도용 관련된 것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학년 수업 때는. 저학년 수업 때는 입체 도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평면 도용이 이제 그 부피를 가지고 있는 도형들이 입체 도형인데 이 2학년 때 나오죠. 입체 도용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냥 뭐 지금 뭐 생활 주변에 우리 지금 입체 도용 이렇게 생긴 모양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 그럼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컵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저희가 또 다른 거 만들다 이렇게 뭐 이런 부피가 있는 그 12개짜리 10점 주사위거든요. 요걸 제가 만들어 봤는데 이런 것들도 부피 안에 부피가 있죠. 공간이 있다라는 거니까 공간이 있는 어떤 물체들을 이렇게 찾아보고 대표적으로 뭐 포르노이도 지금 현재는 이렇게 공간이 있는 거죠. 육각 기둥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입체적인 도형을 가지고 있는 거. 특히 남자친구들은 다 있겠죠. 집에 축구공. 축구공이 또 대표적인 구로 이루어진 부피를 가지고 있는 도형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이야기 이제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입체 도형이 있는지를 조금 찾는 활동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입체 도형은 여러 개 면으로 이루어진 도형과 그렇지 않은 도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들 뭐 지금 수학하시는 선생님들 대부분 입체 도형 같은 거 이런 키트 같은 거 갖고 있으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수학하시는 선생님들은 입체 도형 그 교구들 많이 있어서 요걸로 분류 작업 뭐 하실 수 있으시는 거 아이들도 이런 입체 도형 같은 거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다면체가 있는 도형, 다면체가 아닌 뭐 구, 그다음에 원기둥, 뭐 이런 면이 여러 개가 있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분류하는 작업들. 분류도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둠으로 조금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은 이렇게 재밌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예전에 왜 입체 도형북 할 때 잠시만요. 네, 지금 학교에서 견적서 보내달라나 봐요. 전화가 와갖고. 그래서 꼭 이렇게 이제 다면체인 거, 다면체가 아닌 거. 그러면 기본은 교재에는 이렇게 분류로 되어 있지만 아니면 내가 내 기준으로 어떻게 한번 나눠볼 수 있는지 뭐 이런 활동들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저희 삼각불 만드는 거랑 사각불 만드는 전개도가 작년에 저희 그 슈필마트 거 할 때 입체 도형 슈필마트의 수업이 아니구나. 강사 양성할 때 제가 썼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활동지 만드는 거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삼각불 접기, 사각불 접기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색종이만 있으면은 접을 수 있게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아이들하고 색종이 하나 가져가셔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게 내가 그럼 직접 삼각불, 사각불, 그다음에 여기 만든 영상까지 지금 다 넣어놨으니까 그거 한번 제가 탑재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만드는 시간 해서 이제 탐색하는 과정을 조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을 하겠습니다. 그 전개도, 그러니까 전개도인 거죠. 여기 전개도를, 그러니까 이거 내가 삼각부를 만든 게 이런 전개도로 활용이 되는 건데, 전개도라는 말을 쓰는 거는 저희가 고학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전개도라는 말 용어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이런 입체 도형을 직접 삼각도, 사각도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왜
강사양성 저랑 들은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왜 빨대랑 꽃철사로 막 삼각부 사각부 만드는 거 막 했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게도 뭐 조금 더 활용을 해보시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 수업에는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보시면 이제 입체 도형이 뭔지, 저학년이 어차피 2학년 교과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입체 도형에 대해서 아이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저희가 이제 이 사키나무가 2학년 때, 사키나무는 2학년 때 나와요. 6학년 때도 나와요. 부피를 배우면서도 나오고 전개도 할 때도 나오고 교과 과정 그대로 다 지금 들어 있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좀 약간 저학년은 저학년답게, 고학년 고학년답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관찰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저는 활동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입체 큐브를 이렇게 뭐 쌓는 거는 뭐 쉽죠. 이거 우리 큐브 만드는 식으로 333 큐브를 만드는 거고, 부피 계산하는 거 뒤에 나오는데 굳이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한번 쌓아보자. 저학년들은 이런 쌓는 것만으로 되게 재밌어 하니까, 뭐 아니면 누가 더 높게 쌓을 수, 이거 일렬로 쭉 누가 제일 높게 쌓을 수 있는지, 그러면 되게 이거를 잘 중심을 잡아서 우리 카프라 할 때 높게 쌓고 넓게 쌓고 튼튼하게 쌓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큐브를 먼저 아이들하고 누가 가장 쓰러뜨리지 않고 높게 쌓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먼저 좀 재미있게 활동하시면 애들 그런 거에 또 목숨 걸잖아요. 그런 거 한번 몇 개까지 높이 쌓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먼저 해서 그냥 탐색하는 과정, 큐브를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쌓기나무는 이제 세는 방법에 층으로 셀 수도 있고, 내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숨어 있는 뒷면을 찾을 수도 있고 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건 다른 교재에 있는 거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거 보고 이걸 뭐 안 보여주셔도 되지, 옆에 거를. 그래서 지금 얘는 몇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니? 라고 해서 뭐 해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거는 쌓기나무 영상인데, 쌓기나무 이제 그래서 3개를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모양들 뭐 다양하죠.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거예요. 3개는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 아이들하고 관찰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4개로, 그 다음에 뭐 5개로, 그 다음에 6개로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쌓기나무를 만드는 활동 시간을 조금 가져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이제 그래서 부피, 6학년 부피에 이게 들어가서 아마 교재에 실린 것 같은데, 입체도형은 이제 여러 가지 입체도형은 공간을 갖고 있는 부피가 있잖아요. 부피 계산하는 거는 뭐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저학년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 왜냐면 이 안에 있는 공간까지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라고만 얘기를 해주시고,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는 거, 이런 거 뭐 고학년들은 계산해 볼 수 있게 하면 좋죠. 곱하기 하니까 그만 얘기가 2cm일 경우는 부피가 몇이 되는지 이런 것들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요 쌓기나무는 총 27개죠. 그래서 그거의 부피는 몇이 되는지, 27개 맞나요? 하나, 9개, 9개, 9개 맞죠? 7개. 그래서 요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보셔도 좋고, 3cm, 3cm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 그러면 이제 관찰을 해야겠죠. 뭐 선생님이 요거를 만들어서 화면에 보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그림으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얘네가 몇 개를 가지고 쌓았는지를 뒤에 보이지 않는 도형까지, 그 큐브까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동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똑같이 모양도 만들어 보는 활동 해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같은 방법만 하면 또 지겨울 수 있으니까 그 악마 큐브에 있는 거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이 큐브를 원래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그렇게 하려고 이 큐브가 만들어진 건데, 그럼 이 매직 큐브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요거 할 때 만약에 뭐 대면으로 하시면 선생님들이 양면 테이프 조금 준비해 주시면 좋고, 비대면으로 하실 때도 아이들한테 미리 양면 테이프나 그냥 일반 테이프도 붙여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본드가 있는데 이 본드로 하면 잘 안 붙고 이것도 애들 다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딱 갖다 붙이면 붙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활동들을 이 3개를 가지고, 아까 쌓기나무 3개 갖고 만든 거지만
그 변형을 해서 만든 거는 변형한 매직 큐브 3개를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하고 조금 더 활동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얘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큐브는 그렇게 활동을 해주시면 되고, 굳이 얘는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워낙에 많이 사용하고 아이들이 다 아는 도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활동하는 걸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문제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 이것도 쌓기나무 이제 퀴즈가 있더라고요. 영상이 키트에 쌓기나무가 없었다고요? 선생님 쌤이 저희 예전에 그러면 일단은 그 뭐지? 예전에 악마 큐브 할 때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걸로 먼저 활용해 주시고요. 예, 영상을 공유할게요. 이렇게 해서 쌓기나무 링크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쌓기나무 활동하면서 게임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워낙에 뭐 할 수 있는 게 많고 유명한 거라서 다양한 활동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다양한 활동 더 찾으면 또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는 무엇이 똑같을까라고 있죠. 그래서 대칭이에요. 대칭에 대해서 제가 이번 달에는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니까 저는 저희끼리는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저희가 항공에서도 했던 도구거든요. 그래서 재밌긴 한데 만들기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나비를 만들어서 대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뭐 모양과 크기 같아서 완전히 포개지지 않는 걸 도형 합동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펜토미노 할 때 합동이랑 대칭이랑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애들한테 해줬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해서 합동은 이제 왜 나랑 만약에 우리 반에 또 키나 몸이 똑같은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앞뒤로 우리가 서 있을 때 뒤 친구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손을 이렇게 포개했을 때도 그러니까 포개져 있는 손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모양과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뒤에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합동이야. 그래서 뭐 반에서 만약에 대면으로 수업을 한다고 하면은 뭐 나랑 비슷한 친구들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합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이렇게 앞뒤를 서보고 이런 활동하면 저는 그때 다른 것 때문에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합동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기도 되게 좋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대면 수업은 이렇게 앞뒤로 우리 한번 모양이 키나 덩치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한번 서보자라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합동은 모양이 같아도 크기나 이런 게 다르면 합동이 아니죠. 모양이 같은데 크기가 다른 건 무엇일까요? 닮음이죠. 수학에서 닮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색이 달라도 모양과 크기가 같으면 합동이다. 그쵸? 이 수학에서 말하는 합동은 색은 보지 않는 거잖아요. 모양이나 면과 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아웃라인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합동인 거고, 모양이 같지 않으면 모양이 같지 않은 거는 합동은 아니라는 거. 근데 모양은 같은데 크기가 다르면 닮음이라는 거. 다르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나비에 대한 건 대칭이죠. 그래서 한 점이나 직선, 한 평면을 중심으로 이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대칭이라고 하는데, 그쵸. 대칭인 경우는 요 정삼각형의 기준을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을 그으면 이제 대칭이 되는데, 얘가 선분을 기준으로 선을 그었을 때는 얘는 삼각형은 대칭이 되지 않죠. 그래서 대칭이 되는 이유, 대칭이 되지 않는 이유, 이것들 얘네들 대칭이죠. 서로 두 도형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우리가 뒤집어져 있는 거죠. 마주보고 있는 경우도 대칭인 거. 그다음에 이제 대칭의 종류에는 선대칭, 점대칭이 5학년 때인가 나와요.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선대칭은 우리가 쉽게 아이들이 이게 선대칭이야라는 건 모르지만 접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선 사이에 두고 이제 똑같은 두 도형이 있으면 선대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얘는 선대칭을 확인할 때는 이제 대칭 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게 대칭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도형 같은 거 뭐 뒤에도 나오지만 이 도형은 대칭 축이 몇 개인지 대칭 축의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 삼각형은 3개고 직사각형은 2개고 정사각형은 4개. 뭐 그런데 우리가 저희 지난달에 했을 때 원 할 때 저도 애들하고 했는데 원은 이제 대칭 축이 여러 개가 있지요. 그래서 무한히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이제 아이들하고 조금 이야기하시면은 그럼 이렇게 삼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인데 원은 그럼 몇 개의 대칭축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아이들하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원 우리 배웠는데 그거 알아보자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점대칭은 180도 돌렸을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 이야기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또 저는 이제 활동지도 얘는 저는 지금 제가 별도로 수업한 애들이 사고력반이라서 따로 더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가 그 입체 도형 같은 거를 했을 때는 뭐 통조림 모양이 우리 지금 원기둥이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해보자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대칭에 대한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데칼코마니잖아요. 데칼코마니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해주신다든지 그리고 저는 이제 추가 문제를 낸 게 0에서 9까지의 숫자 중에서 데칼코마니를 이용해서 찍어도 그러니까 대칭 축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으로 접었을 때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도 있죠. 대칭이 잘 되는 거, 달라지지 않는 거, 반쪽을 우리가 반으로 딱 접었을 때 모양이 달라지지 않는 숫자는 무엇인가? 0이랑 1이랑 8이 있죠. 뭐 그런 것들 찾는 것들 숫자를 보면서 이런 것들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대칭은 좀 아이들이 이게 돌아가는 그 개념에 대해서도 저학년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빼고 그 다음에 대칭의 그냥 선대칭에 대해서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학년 같은 경우는 뭐 점대칭을 설명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대칭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시간. 그다음에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요거 해보려고 하거든요. 내 이름을 썼을 때 반으로 접으면 반대쪽에 우리 거울 할 때 많이 하잖아요. 내 이름 모양이 어떻게 보이는지. 대칭 축을 중심으로 했을 때 내 이름을 김지은을 썼을 때 반대쪽에는 어떻게 보일지 뭐 이런 것들로 좀 활동을 바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뭐 얘는 돌리면 그냥 그대로죠. 이거는 이렇게 뒤집어지죠. 이런 것들 그냥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얘는 영상을 한번 볼게요. 공통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점대칭 도형을 가지고 공통점을 찾는 거거든요. 얘는 점대칭이라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이거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자, 공통점을 찾아보았나요? 공통점을 찾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힌트를 주면 약간 그림이 바뀌었죠. 이 그림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나요? 네, 그렇죠. 그림들을 돌리면 원래의 그림과 겹친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돌리기는 전 딱 요것만 보여주려고 지금 요것만 따로 이제 딱 편집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점대칭을 막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까? 라고 해서 이제 영상 보여주고 이렇게 그림을 돌리면 그대로 겹치는 게 점대칭이야. 그냥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만 제가 따로 편집을 해서 넣은 거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3대칭, 뭐 대칭, 3대칭, 점대칭을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이용을 했다면 우리가 거기에 관련된 요 나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교구 안에 이렇게 접혀져 있죠. 접혀져 있고 여기 있을 거고 이 안에 이제 제가 그 나비 키트가 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잠시만요. 잠깐만요.
참을 이렇게 활동지가 하나, 나비 모양, 호랑나비 모양 하나 있을 거고, 그냥 그림 그릴 수 있는 나비가 있는데, 먼저 호랑나비 가지고 활동을 하시고, 이날은 아이들 가위 필요합니다. 가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이 나비를 이 아웃라인 그대로 모양대로 잘라주세요. 이 가운데 있는 이 막대 모양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 활동지, 그 다음에 요거 돌아갈 수 있는 요 고무줄이랑 양면 테이프. 요거는 키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아이가 준비할 건 요 가위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렇게 먼저 끼워주세요. 이 V 모양이 되게 이 약간 나비의 더듬이 같은 모양 요게 위로 가게 해주시고, 그냥 이 안에 이 옷걸이 같은 모양 그 중간 여기 구멍이 있어요. 여기 구멍이 있으니까 그냥 그 밑으로 끼우면 돼요. 그다음에 고무줄을 미리 반을 접은 상태에서 걸어주세요. 걸고 돌려서 걸기는 어려우니까 반으로 접어서 걸어주시면은 이렇게 두 겹으로 걸려서 완성이 됩니다. 1차 완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른 모양에 여기 양면 테이프 붙이는 점선 모양이 다 있어요. 거기에 맞게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 있는 이 가운데 점선 있죠? 그 가운데 점선을 기준으로 막대 안쪽에 이렇게 붙여서 이런 모양으로 감싸주시게끔 붙여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날개 반대편 밑에 모두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이 모양의 나비가 나오고요. 얘를 완성이 된다면 그냥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요. 고무줄이. 이거 많이 돌리셔야 더 잘 날아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 아이들하고 먼저 대칭 모양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이걸 보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이게 가운데가 대칭 축이 되는 거잖아요. 대칭 축을 중심으로 지금 두 개의 날개, 밑에 날개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지를 관찰한 다음에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탁 놓으면은 날아가요. 날개가 돼서 팔랑팔랑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누가 더 오래 날고 있는지, 이거 멀리 가고 이런 건 잘 안 돼. 이게 비행기가 아니라서 뭐 방향을 지정하고 날아가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하늘에 나비가 오랫동안 날고 있는지, 아니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높이는 그냥 멀리 던지면 일단 높이 위에서부터 딱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애들하고 하면 좀 더 재밌겠죠. 저희 막 이거 몰래 감아서 막 다른 직원 자리에 일하고 있는데 막 거기 막 던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막 움직이니까 이런 식으로 재밌게 놀아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나비가 이렇게 호랑나비가 간단하게 돌아간다는 거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얘는 교재에는 이게 끝이 났지만 하나 더 있잖아요. 여기에 활동지에 나비가 이 색칠하는 게 하나 더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색칠을 했어요. 이게 그냥 노란색 호랑나비로만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이 흰색에다가, 이건 색연필로 되고 뭐 사인펜으로 되고 다양하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색칠을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색깔이 자극적이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만의 나비를 만들어서 똑같이 날려보는 활동, 색칠하는 것까지 하니까 감안하니까 시간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애들 여자친구들은 색칠하는 거 고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무슨 색으로 해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똑같은. 대신 이거는 두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호랑나비를 뜯고 집에 가져갈 때는 이거 나만의 나비를 완성한 걸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시면 이건 안 해도 돼요.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비를 날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나비가 오래 날거나 높이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활동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밖에 나가서 하면 제일 좋고요. 복도에서 좋고, 이제 교실에서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책상 좀 몰아놓고 가운데서 아이들 동시에 이렇게 날려보게 하면 제일 이쁘긴 해요. 그리고 만약에 섞이지 않게 하려면 이름 쓰게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활용을 하시고, 이제 이거 생각보다 노는 시간 되게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 겉에 거 있잖아요. 이 겉에 두꺼운 종이가 무엇이냐면, 나비를 내가 막 돌린 다음에 그냥 날려도 되지만 얘를 풀어지지 않게 해서 이렇게 책 안에 넣고요. 이렇게 덮은 다음에 이렇게 책을 열면 나르겠죠. 이렇게 나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껍데기 책이 두꺼운 종이가 그 용도니까 그렇게 해서 날리면 훨씬 더 애들하고 동시에 딱 책을 펼쳤을 때 나비가 촥 나르는 거를 같이 한번 활동을 해서 보시면은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
정신없는 수업이 될 거예요. 방방 뜨는 수업이 되니까 저는 수학도 방방 뜨면서 재밌게 놀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제가 대칭은 요 교구로 주제를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동하는 수업으로 조금 마무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진정하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 축 그려보는 퀴즈로 이제 수업 활동을 마무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얘는 문제니까. 그리고 이제 대칭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 활동으로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는 대칭 오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칭 축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오목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오목을 여기에 두었다고 하면 여기에 오목을 두면 얘도 그 칸 그대로 여기에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대칭 오목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누가 먼저 완성을 오목에 5개를 완성을 할 수 있는지 그 활동하는 대칭 오목이 있으니까 이거는 하는 방법 여기 있긴 한데 제가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 영상은 따로 추가적으로 같이 올려서 활동할 수 있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칭에 관련된 거는 대칭 오목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3주차도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 4주차도 거의 이상 할 게 없어요. 4주차는 진짜 내가 열심히 스토크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10명씩 5분 10명? 이렇게 매력적이 될지 안 될지는 정말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스토크 되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수의 배열과 규칙이라고 해서 스토크의 배열과 규칙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 규칙 연산에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제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1단원의 첫 달에도 수백 판 가지고 수 배열 뭐 규칙 수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때 했던 거 아이들하고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규칙 오른쪽으로 가면 1씩 커지고 아래로 내려가면 10씩 커지고 왼쪽으로 가면 1씩 작아지고 뭐 대각선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것들 방향에서 규칙 찾는 거 한번 선생님들 그 수배열판 노란색 갖고 있잖아요. 수업 때 2분기 뭐 수업이니까 1분기 때 안 들은 애들은 그런 교구가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 규칙 혹시 뭐 맞춰볼 수 있는 친구들 같이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요거는 그냥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4 곱하기 4지만 아이들 관심 있는 애들이 이게 제일 쉬운 파트니까 요걸로 배열 그 스토크 완성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먼저 완성해 보자라고 해서 찾아 그 결과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스토크 해 보셨죠? 이렇게 4개에 1, 2, 3, 4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기준했을 때 숫자가 겹치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얘도 겹치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아는 방법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규칙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규칙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스토크에 대한 원리도 그 스토크 문제 해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뭐 그 이론들이니까 얘 답은 다 올려놨어요. 근데 얘까지는 좀 쉬운데 그래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6 곱하기 6이나 뒤에는 9 근데 여기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빈 공간이 있어요. 그 빈 공간이 많으면 애들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선생님이 미리 더 넣으셔서 애들이 좀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별도의 활동지를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얘는 미리 좀 숫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이렇게 이거는 이제 좀 쉽게 할 수 있죠. 많이 해답이 거의 나와 있고 세울 수 있는 게 몇 개 없으니까 요게 이런 식으로 해서 4가지 종류를 제가 초급 1, 2, 3, 4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보시면 초급 1, 2, 3, 4 그 4장 활동을지를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게 요거는 좀 더 쉬운 거. 얘도 2 곱하기 2, 2 곱하기 3 스토크 종류별로 지금 할 수 있는 거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이렇게 테트로미노라고 했고 우리 펜토미노 했었잖아요. 펜토미노 모양의 규칙대로 칸을 채우는 거예요. 그 모양대로. 그래서 얘네 뭐 여기 이 안에 1, 2, 3, 4가 들어가게, 여기 안에 1, 2, 3, 4가 들어가게, 여기 안에 1, 2, 3, 4가 들어가지만 위아래로 했을 때 겹치면 안 되는 숫자들 이렇게 해서 완성할 수 있게끔 4 곱하기 4 넣어놨고 그다음에 5 곱하기 5까지 해서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거고 이 4주차는 뭐 저희가 거의 이제 내용이 이렇게 스토크 활동하는 게 주라서 딱히 뭐 설명할 수 있는 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스토크로 이제 뭐 머리가 아픈 친구들도 있겠죠. 머리 아픈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시고 만약에 뭐 애들 어려워하면 선생님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숫자를 넣어서 쉽게 맞출 수 있게 뭐 조금 활동해 주시고 얘도 이제 뭐 모듬으로 하거나 뭐 하면 뭐 제일 빨리 한 친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처럼 이제 활동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4주차가 내용이 제가 딱히 스토커의 이론을 설명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고요. 이거 혹시 규칙 아시는 선생님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좀 주세요. 저는 못 찾겠어요. 이거. 무슨 규칙인지를. 그러니까 요 마지막 문제는 선생님들 중에 혹시 규칙을 찾으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긴 할 건데 이걸 만드는 분에게 물어보긴 할 건데 못 찾겠어요. 이렇게 하셔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이렇게 1, 2, 3주는 좀 활동하는 게 좀 많고요. 4주는 머리 쓰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뭐 배분을 하셔서 활동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갑자기 생각이 들었지만 스토크를 매 주마다 조금씩 깔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그러면 이제 주차가 한 주가 모자를 남잖아요. 그때 2주에 일단 쌓기나무만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주차를 이거 본드 붙여서 악마 큐브로 대체해서 하시거나 소마 큐브를 2주로 나눠서 하셔도 되고 하나는 낱개로 쌓기나무 활동을 하시고 마지막 주에는 이거를 이제 합쳐서 퍼즐 활동을 하셔도 되고 좀 다양하게 하셔도 되니까 왜냐면 스토커만 한 주 내내 하면 또 애들이 지겹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변형을 하셔도 되고 이게 뭐 꼭 저희가 순서대로 수업을 하셔라 이건 아니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주는 좀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주는 좀 쉬운 게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적절히 선생님들이 주차에 맞게 한번 나눠서 해보시면은 좀 재밌게 아이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뭐 비대면도 지금 어렵게 막 선생님이 막 계속 봐줘야 되는 만들기 수업은 없어서 비대면도 다행이긴 한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번 달에 대한 교육 내용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 문제는 제가 추가적으로 이번 가급적 월요일까지는 제가 올려볼게요. 그리고